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재입니다. 오늘은 의사와 대화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병력 청취, 그러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진단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가지 진단의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병력에 대해서 오늘 병력 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병력 청취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진료실 들어가면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뭐 인사를 하고, 또 첫 번째 이제 질문하는 것은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흔히 이렇게 이제 묻는데 우스갯소리로 뭐 아파서 왔지,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퉁명스럽게 아파서 왔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제 아재 개그였습니다. 이제 이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어차피 병원에 오신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시면 듣는 의사라도 참 편합니다. 그냥 듣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면 좋긴 좋은데, 때로는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물론 뭐 자기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요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놓치고 다 이제 이렇게 빼고 이제 그 진단의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로 이렇게 나열하시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별로 효과가 없어서 다시 또 의사가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꽤나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왜 환자분이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가, 병원에 오셨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한문으로, 우리 의학적인 용어는 주소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뭐 번지, 집 주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된 호소 이런 뜻이거든요. 주소, 주된 호소. 영어로는 우리 chief complaint라고 하는데, 주된 불편함, 주된 호소라는 거죠. 이 의학적 용어니까 뭐 모르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 병력 정치에 있어서 주소가 무엇인가, 즉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걸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과의 의사 이제 전문의들은 또 다르겠지만, 정형외과 영역에서, 저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다쳤나 안 다쳤나, 이게 중요합니다. 다쳤나 안 다쳤나. 다쳤을 때와 안 다쳤을 때가 상당히 그 의미가 달라지고 향후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 완전히 그 길이 나뉘기 때문에, 두 갈래 갈림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쳤나 안 다쳤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빠뜨리고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 이제 혼란을 가져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다친 것에 대한 병력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3일 전에 뭐 자고 나서 뭐 허리가 아팠다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를 감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이런 어떤 다친 것에 대한 병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실컷 이야기를 다 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는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조차도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면 이게 아예 접수부터 달라지거든요. 교통사고는 접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인가 일반인가 교통사고인가 상해인가 이 다르거든요. 상해는 이제
내가 이제 뭐 싸워가지고 맞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상해거든요. 그건 또 일반으로 접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길이 다릅니다. 그 의료 행정이나 의료 법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사가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어떤 치료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쳤냐 안 다쳤냐를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나, 가장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어깨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했을 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항상 의사들은 궁금해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5년 됐다, 10년 됐다 하는 거 하고 어제부터 아프다, 오늘부터 아프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는 아급성이냐,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을 말하죠. 유병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줄로 딱 차트에 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일간의 요통 뭐 이렇게 쓰는 거죠. 3일간의 요통.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술한 거죠. 뭐 물론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요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3일 됐다. 3일간의 요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요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족합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기간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기간을 물어봐야 보게 됩니다. 말씀 안 하시면.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라고 좀 하긴 하지만 이상하긴 하지만 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더 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막연하게. 자, 오래됐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왜냐하면 오래되었다는 말 안에 어떤 사람은 몇 주일, 수주일을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몇 달을 오래됐다는 하시고, 어떤 분은 오래됐다는 게 평생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르거든요.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한참 됐어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한참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 또 물어봐야 됩니다.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아, 얼마나 한참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하시고 아, 정말 한참 됐어요, 또 이렇게 말하시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령이 생겨서, 저도 요령이 생겨서 아예 물어봅니다. 아, 한 몇 주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몇 주가 아니고 몇 달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또는 몇 주까지는 안 되고 한 열흘 됐어요. 이렇게 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 한 번만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한참 오래, 한참, 또 뭐 좀 됐어요. 좀 이렇게 굉장히 막연한 표현들을 잘 쓰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좀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쓰시거든요. 편하게 쓰시는 건데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그 진료실에서 항상 부딪히는 조금 문제입니다. 뭐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병력 청취에 있어서는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청취에 있어서인데, 첫 번째 이제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뭐 천식, 비염 알레르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약물 알러지가 있다든지, 약물 알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자기는 막 얼굴이 퉁퉁 붓고 막 호흡이 곤란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이런 거 꼭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의사가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레르기가, 혹시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나라고 물어야 되지만 가끔 바쁘다 보면 이걸 빠뜨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처방을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거를 처방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환자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겠죠. 또는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의사가 묻지 않더라도 사실 말하는 게 좋고, 물론 의사는 꼭 물어야 하긴 합니다만 또 어쩌다 보면 또 못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빠뜨리기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문제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있는 분들은 꼭 가셔서 먼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 알레르기 있다든지 아니면 약물 알레르기가 있든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르기가 이런 또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한번 노출되었을 때는 그냥 조금 얼굴이 가려웠다, 아니 온몸이 가려웠다 이랬는데 두 번째 노출되었을 때는 더욱더 반응이 심해져서 호흡곤란이 왔다. 세 번째 오면 완전히 쇼크가 일어난다. 이런 그 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미리 진료를 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병원을 갔었고 거기서 어떤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는 어땠다. 아니면 그 검사 결과 가져오시면 더 좋겠죠. 엑스레이나 CD, 뭐 CT 같은 걸 CD로 이렇게 구워서 가져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했더니 이런 치료를 했었고 안 나았다. 또는 잘 나았다. 또는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복 진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드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이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을 여러 군데 가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갔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 나는 물리치료를 뭐 한 두 달이나 했는데 효과 없었다. 그런데 또 물리치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리치료 했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치료를 해봅시다. 다른 치료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물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자기는 어깨가 아파서 왔지만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이런 병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사가 물론 물어야 되지만 안 묻더라도 이런 것들은 얘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가족력, 우리 가족 중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어떤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묻고 문진하려면 한 환자에 대해서 뭐 30분으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다 묻지를 못하고 꼭 필요하다 싶은 경우만 이렇게 선별하는데 그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조금 진료를 충실하게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짚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사실 의사로서는 정말 고맙고 편합니다. 사실은 의사의 그 환자의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니까 환자가 최선의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면 의사도 최선의 정보를 받고 또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또 더러더러 경험하는데 그런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면 진단을 아예 내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냥 저는 뭐 이런 병이에요. 이런 병이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난감합니다. 이런 병이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허리 디스크 같아요. 라고 말했으면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는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진단을 내려오시는 분들은 내가 내린 진단이 맞나 안 맞나 봐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진단은 내가 내렸으니까 치료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진단에 대한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병력 청취도 필요 없고 진단을 위한 검사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진찰도 필요 없다. 검사도 필요 없다. 그런 자세나 태도나 말투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참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 성심성의껏 진료를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딱 들어왔는데 나는 당신과는 별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처방만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사실은 힘이 빠지고 내가 원칙대로 제대로 진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솔직하게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진료를 마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오신 이유는 의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것이지, 물론 뭐 특수한 경우는 있죠. 이미 진단이 내려진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병에서 이미 진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했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니까 저는 치료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또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다짜고짜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제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치료 방법도 정해서 오시는 경우죠. 뭐 이런 치료는 안 받겠다, 이런 치료를 하겠다, 그냥 다짜고짜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말이 좀 없어집니다. 치료 방법도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진단, 이런 치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거나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뭐 아프셔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런,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화를 버럭 환자에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찬가지죠.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는 의사에게 이유 없이 또 자기 어떤 상태를 전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그렇게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사실 아파서 오시고 불편해서 오시고 힘들어 오시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최선의 진단을 내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치료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어디가 아픈데 다치지 것도 아니고 무리하신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왜 아픈 것 같으냐고 물으면 굉장히 황당하다든지 왜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아픈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생각해서 이걸 알아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점장이가 아니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 24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서 다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진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의사가 모든 걸 일방적으로 다 답을 말해주는 건 아니고, 환자분이 말하는 것에서 단서를 얻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도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환자와 의사 간의 좋은 대화가 치료에 있어서, 치료의 시작점에 있어서, 진단의 과정의 시작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그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 진료 시간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화의 기술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충분히 터득하고 충분히 훈련하고 그렇게 안 해본 어떤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노력하고 서로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결국 환자의 건강이 이렇게 되찾아지고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진단의 과정에서 병력 청취라는 것, 의사와 환자의 대화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서 거의 반 이상이 결정이 난다. 그 치료의 방향이라는 것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의사도 충분히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검사만 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냥 괜찮네요, 또는 안 괜찮네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자동차와 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